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흔히 일본을 매너가 좋고 배려가 깊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지켜야 될 매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일본에서는 신뢰가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경이 열리고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매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새로 생겨난 규칙으로 인해서 일본은 세계적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절, 매너, 규칙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 차원의 철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 등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런 규칙과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일본식 예절을 잘 모르고 몸에 배지 않은 외국인은 지키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일본식 예절을 잘 숙지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일본의 한 잡지에서 일본인의 매너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너를 위반하는 사람을 흔하게 발견하나요? 라는 질문에 가끔 본다는 답변이 68.3%, 자주 본다는 답변은 25%였습니다. 이전에 비해 일본인의 매너는 나빠졌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47.7%는 변함없다고 답했고 나빠졌다가 40%, 좋아졌다가 12.3%를 차지했습니다. 매너가 나쁜 어른을 보면 지적하거나 주의를 주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고 하지 않는다가 78%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일본에 가면 일본식 매너를 지켜야 하는 것은 분명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식 매너를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일본 여행 11개의 금기, 사소한 것이 매너 위반으로 홍콩 미디어. 일본 여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맞춰 홍콩의 미디어가 일본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본식 매너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촬영입니다. 일본인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서 사진을 촬영할 때는 낯선 사람이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의 위치입니다. 도쿄는 왼쪽이 서서 가고 오른쪽이 걸어서 올라갑니다. 오사카는 오른쪽이 서서 가고 왼쪽이 걸어 올라갑니다. 신발 벗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신발을 벗을 때 편하게 현관에 걸터 앉아 신발을 벗으면 엉덩이가 집안을 향하게 돼서 매너 위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현관으로 등을 돌려 신발을 벗고 신발 끝이 현관을 향하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무젓가락을 문지르지 말 것,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작은 목소리로 일행과 대화할 것, 걸어가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실례하겠습니다 등의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레 같은 소스와 함께 나오는 밥을 먹을 때 밥과 소스가 섞이게 먹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물을 섞이지 않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인이 비빔밥을 먹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비매너 일본인을 만난 경험이 많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정중한 일본어로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교과서적인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은 가볍게 헬로우, 하이 등으로 인사하고 반말로 말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방이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절 외에도 복잡한 젓가락질, 밥 먹는 매너, 윗사람을 대하는 방법, 명함 주는 방법, 장소에 따른 복장 예절, 다양하고 복잡한 음주 예절 등 이상하고 복잡한 예절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본의 비즈니스 매너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규칙과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에서는 조금씩 방역 완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고 황당한 규칙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하우스, 관객의 소리내는 시간 등 조건으로 수용률 100% 용인해 실내 행사장 관객을 100% 수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14일 일본 공연업계는 실내 행사장 관객을 100% 수용하는 조건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소리 내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리를 내는 조건이 많은 이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내 라이브 공연 시 관객의 목소리가 일반적인 대화의 음량을 넘으면 안 되고 관객이 소리를 내는 시간은 한 곡당 25%의 시간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분짜리 곡을 노래한다면 관객들은 일반적인 대화 정도의 소리로 1분 15초간만 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연자는 관객을 부추겨 큰 소리를 내게 해서는 안 되고 큰 소리의 대화를 유발하는 높은 음량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세세하고 황당한 규칙을 만든 것에서 일본스러움이 느껴집니다. 11월 말 3년 3개월 만에 마마무 일본 공연이 계획됐습니다. 10월 말에는 세계적 팝 가수 브루노 마스의 일본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설의 락밴드 키스의 공연이 11월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락밴드 마룬5의 공연이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많은 가수와 밴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클래식, 재즈 등의 공연 등도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일본 공연 관계자들은 과연 이들 뮤지션들에게 관객들을 흥분시키지 말고 환호를 유발하지 말라는 주문을 할지, 그리고 관객들은 일반적인 대화 수준의 목소리로 한 곡당 25% 시간만 소리를 낼 수 있을지입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고 만약 지켜진다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분명 공연 중인 뮤지션들도 놀라거나 민망해질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됐고 일본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곡 25% 동안의 시간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뭐야, 이거 누가 생각한 거야? 왜 하필 25%? 한심하다. 이게 뭐야? 한 곡당 25%의 시간은 누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너무 바보 같아서 말도 안 나오고 이런 거 할 거면 전철 안에서 말하는 놈도 규제해라. 이 나라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치인 전부 잘라버리고 40까지의 젊은 사람으로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진지하게. 이야, 이게 뭐야? 해외 아티스트가 보면 웃겠다. 통상적인 대화 음량, 한편 곡당 25%의 소리를 내는 것이 한도라는 것에 도전했다고 하면 계측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업계에 트집 잡는 것은 아니지만 계측 불가능한 매너라도 지표 먼저 제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싫다고 이런 노예나 가축 같은 취급을 받는 거, 돈 내면서까지 왜 이런 굴욕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드디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텐데 마스크 쓰고 열심히 불렀던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매너와 배려, 규칙을 중요시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일본과 그 일본을 좋아하는 일뽕들에게 김남길 씨가 일본을 향해 한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하는 나라가 왜 그랬을까요?